PD수첩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 사재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이트하우스에서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PD수첩을 보고 저게 일부 사례인지 진짜로 대세가 중국인들이 혹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외국인 부동산 투기 실태 등기부등본 1,500건 직접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K부동산 사냥 나선 외국인 투기 실체, 외국인들 절반은 중국인이다. 자, 이건 비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대 말할 때 많이 얘기하죠. 200명이 샀을 때 40%가 사가지고 80명이 사느냐, 아니면은 100채 샀을 때 50%가 사서 50채를 사느냐. 실질적으로 산 건 이게 많은데 비중은 얘가 더 높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들의 중국인 비중이 늘어났는데 거래량은 안 늘어나고 비중만 늘어났다 라면은 부동산에 미친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미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세계적으로 에셋파킹이라고 해서 캐나다 같은데 막 집값 띄우고 그랬었죠.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중국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중만 늘어났느냐, 근데 다른 외국인들이 빠지고 중국인만 들어왔다 라면은 오히려 하락신호 아니냐. 59억 대출로 주택 구입했대요. 외국인 투기 규제해야 된다. 근데 이 59억 대출로 주택 구입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 상가주택은 상가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땡길 수가 있죠. 이거 국내 사람이라도 똑같이 대출 땡길 수 있어요. 중국인이라고 대출 더 해준 게 아니다. 근데 대출 많이 해주고 주택 구입, 우리나라 사람들은 LTV 규제하고 DSR 규제하는데 왜 중거들은 냅두냐. DSR 규제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주택이라고 하지만 상가주택이라서 저거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은 자격 요건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서류 가지고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주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만 엄청나게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여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자, 근데 엄청 많이 샀답니다. 자, 성수동 서울숲 관광뷰 초고가 아파트 한국 나이로 29세 해가지고 막 고급 외제차 사진, 서울 부자들이 사는 곳에서 최고 주택만 사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이 청년이고 돈 많은 애들이 여기저기 투자하는 거죠. 중국에서 막혔으니까. 그래서 샀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분석해봤더니 뭐 저기 강남 서초 이런 걸로 위주로 분석을 했죠. 아까 뭐 1,500건 분석했다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시적 허용 시기 막 이럴 때 집중 매입했다. 이거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건머회다. 건머회. 건머회들이 뭐예요? 외국 국적 따고 우리나라에 와서 혜택 보는 거죠. 주택 살 때 혜택이라는 게 아니라 외국 국적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따죠. 정보력도 당연히 높죠. 돈이 있는데. 상가주택 샀다. 갭투기. 금매물 상가 매수해서 리모델링 후 매물 차익 봤다 하면서 아,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고가주택 다 사고 있어요. 아니 무슨 혜택 엄청 대출 76% 59억 대출 받고서 샀어요. 우리나라 LTV 40%로 규제하면서 15억 이상은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다 사고 집값 띄운다. 그래서 국내 사람들 여력 떨어져서 집 못 산다 하니까 중국인들이 띄울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저런 사례 있습니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저런 것들이 시세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 다만 저게 대세냐, 중국인들이 막 몰려와서 저런 애들이 천지냐, 이런 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환치기, 가상화폐 해가지고, 그래서 가상화폐 불법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증여해가지고 그 한 사람들 남아 돌죠. 증여세 회피하고. 이건 똑같아요. 건모회나 건모한이나. 자, 그러면서 외국인 주택 1793건 중 임대 목적이 40%다. 즉 우리나라는 절반이 갭투기인데 여기는 임대 목적이 40%면은 국내보다 투기가 덜한 거 아니에요? 일반인들보다. 어디 많이 샀어요? 구로, 영등포, 종로, 서초, 강남. 이쪽은 진짜 투기고 여기까지는 투기인 것 같고 이쪽은 뭐예요? 특히 구로 같은 데는 대부분 실수요들이 산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 건축물 거래 비중이 얼마나 올라갔나 이번 문정부 시작 때부터 다 뽑아봤습니다. 전국 비중 얼마예요? 0.8에서 1% 사이 이 정도죠. 서울 외국인 비중 어때요? 1.2에서 1.6 사이에요 보통. 지금 뭐 엄청나게 비중 늘어났나요? 경기도 전반적으로 1에서 1.4 사이다. 즉 비중은 그대로다. 거래량으로 봐야 되지 않아? 네가 맨날 비중 가지고 까는데 거래량이 안 늘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면은 얘네도 많이 사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사면 얘네도 조금 사는 거다. 즉 뭐예요? 외국인들이 조작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똑같이 그 추세대로 가고 있는 거다 라는 게 뽑아보면 나오는 거죠. 자,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자, 언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 대출 풀어주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한풀 꺾였죠. 2018년이 정점이었다. 오히려 최근 떨어지다가 금리 또 인하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전국이나 경기로 퍼지는 거. 지금 다 전국이나 경기 해가지고 1억 미만 아파트 이런 거 사고 있잖아요. 경기 가가지고 풍선효과니 사고 있고. 똑같은 거예요, 얘네도.
평균 매매 가격 볼까요? 홍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구매 평균 가격은 2017년 7억 4,065만원, 2018년 7억 7,023만원, 2019년 8억 7,389만원, 2020년 8억 8,579만원 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인 평균 가격을 뽑아온 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진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냐? 중위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되죠. 중위 가격보다 비싸면 고가, 더 많이 비싸면 초고가죠. 근데 부동산원이 KB보다 일반적으로 중위 가격이 낮다고 얘기가 많이 했죠. 그래서 부동산원으로 보면은 중위 가격보다 높게 거래는 했지만 점점 그 갭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KB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2017년에는 고가 아파트를 많이 샀지만 2017년 이후에는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를 많이 샀다. 즉 고가 아파트를 산 비중은 극히 일부다. 또 기사 보니까 이래요. 강남 3구의 외국인 거래를 보면 강남 517건 6,678억 원, 서초 391건 4,392억 원, 송파 244건 2,406억 원. 강남 3구에 고가 아파트를 몰아샀다. 아까 비중 많지 않냐? 자, 그랬을 때 외국인 평균 매매 가격 나눠보면은 강남도 한 12억 얼마 나오고 서초가 12억 조금 안 나오고 송파는 9억 얼마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니까 2017년이랑 2020년 중위 봅시다. 근데 2017년 중위랑 조금 높죠. 그래서 20년까지 이만큼 올랐는데 그럼 한 이 절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적어도. 고가 아파트 샀으면. 서초는 중위 가격만도 못하죠, 평균 가격이. 송파도 2017년 중위보다는 조금 높지만 2020년 중위보다는 훨씬 낮다. 나눠서 계산해보니까. 즉 뭐예요? 중위는 아까 얘기했지만 KB가 중위 가격이 높다고 그랬어요. 근데 KB는 구별로 안 나와서 중위 가격이 낮은 부동산 원을 기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위 가격보다 강남 3구는 오히려 더 싼 아파트를 샀더라. 그렇다면은 PD수첩에서 나온 사례, 물론 싹쓸이하는 외국인들 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겉모외고 일반적인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와서 고가주택 싹쓸이해서 집값 띄운다. 맞아요? 지금 외국인들을 옹호해 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외국인들이 띄운다 라고 해서 집값은 무조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불안심리 조장해가지고 네가 안 사면 중국인들이 사서 올릴 거야. 애국하는 거야. 저들이 더 비싸게 사가지고 집값 엄청나게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요즘에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특혜 논란 속 외국인 거래 역대 최대.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대출 규제와 자금 출처 소명 등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 이런 특혜를 받고 있대요. 외국 부동산 정책 탓, 중국인 집에 새 들어 사는 날 오겠다. 거래량을 다 뽑아서 보여줬죠. 78억짜리 상가주택 59억을 대출받아서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아니라 상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예요. 주택이라서 받은 게 아니라 상가 분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받은 거다. 이거는 국내인도 똑같아요. 자국민에게 3억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하게 해놓고서 외국인에게 예외를 둔다? 볼까요? 일단은 외국인들 어떤 특혜를 받고 있냐? 제외 국민이 부동산 팔려면은 팔고 양도세 안 내고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팔고 나서 낸다면은 얘네는 양도세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양도해야 된다. 엄청난 혜택이죠. 세금 먼저 내는 혜택. 양도세 감면도 우리나라 사람은 2년 실거주 비과세 그리고 장특공제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 즉 거주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별거 없어요. 혜택 딱 두 가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출, 자금 출처 계획, 소명 이야기하는데 자금 출처 계획, 소명 똑같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대출을 외국에서 받아서 오는 경우. 이걸 어떻게 막아요? 우리나라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막아야 되나요? 해당 지역이 대출이 더 좋으면 거기서 받는 거고 아니면 외국에서 받아서 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품이 심하고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대출은 집 사지 마라가 아니라 대출 받지 말아예요. 가계부채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무리하게 대출 받지 말아지. 그리고 또 자국에 몇 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채만 있으면 다주택 안 받는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몇 채 사놓고서 다주택 해가지고 보유세 더 내고 그래요? 특혜 같지 않은 특혜를 특혜라고 한다. 다만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놓고서 집값을 띄운다. 이게 진짜 지대한 영향을 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니 외국에서 돈 빌려가지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제하냐. 뭐예요? 싹쓸이 한다. 아까 상가주택 이야기하면서 대출 더해주고 외국이니까 더해준다. 특혜를 준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 이것뿐이다.
그래서 자국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 자금 출처 계획을 소명할 수 없다. 이 정도예요. 자금 출처 계획서 똑같이 하고 있고. 다만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지금 법안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 투기 규제 보면은 뭐 취득세 이런 쪽에서 강화되죠. 뭐 비거주 외국인 신축만 구입 가능하고 비거주자, 뭐 비영주권자 이런 사람들 취득세 붙는다. 투기세 붙고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고 있다? 상가 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빼고 DSR 갑시다. DSR로 가되 DSR은 국내 수입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주담대 금지하자. 왜? 외국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나라 거 주택 사는 건 다 투기죠.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까지는 하지 말더라도, 근데 사실은 이거 금지하더라도 외국 가서 뭐 대출 받아오는 게 문제인 거지, 국내에서 대출 받은 거는 똑같은데. 또 뭐예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하자. 법안 발의되고 있다. 또 작년쯤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자. 외국인들에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 있다. 별로 역차별 없다. 억울하면 우리나라에서 돈 빌려서 외국 부동산 사라. 똑같다. 오히려 몇몇 국에서 차별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중국인 싹쓸이 대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 거래가 갑자기 뭐 급증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래랑 똑같다. 거래 금액도 실질적으로 중위 가격보다 낮다. 즉 뭐예요? 초고가보다는 저가를 산 비중이 높다. 물론 부동산 쇼핑이 없진 않다. 없진 않지만 이들이 국내에 집값을 띄울 정도로 엄청나냐? 그게 아니다. 국내 투기꾼들이 투기하니까 얘네도 똑같이 유망한 줄 알고 투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얘네가 막 집값 띄우려고 막 돈 엄청 싸들고 와가지고 띄우고 있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자료 보면 다 나온다. 쟤네도 뭐 10억 번다고 하는데 어떻게 10억 버는지 몰라요. 그냥 다 같이 띄워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띄우니까 올라가는 거지. 건설 마피아들 언론들이 띄워주니까 올라가는 거고, 니들이 띄워놓고서 누구 탓을 하고 있냐. 쟤네들이 막 진짜 캐나다처럼 에셋 파킹 해가지고 집값을 띄우는 게 아니라 집값이 뜨니까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거고, 그 중에 큰 손들도 있고 그 큰 손을 위주로 촬영을 했을 뿐이지, 쟤네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만큼 몰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그때마다 저희가 반박했었고, 이번에도 PD수첩에까지 나와서 또 혹시 뭔가 다른 게 있을까, 이번에는 진짜 쇼핑인가 하고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변한 건 없었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